얘들 안녕. 오늘은 이제 주제 통합 7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주제 통합 7, 8, 9, 10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지금 하는 이 주제 통합 7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는 이제 사회랑 과학, 뭐 인문 지문할 때는 하나 빼고가 다 이제 마지막 강의 끝나고 나서 판서를 쭉 해줘서 이제 본문 정리를 해줬잖아.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리를 해보려고는 했는데 정리할 게 별로 없어.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원리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그 이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전개하고 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 이론이 틀렸는지 반박하는 이제 그런 글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리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지금 보는 주제 통합 7 같은 경우에는 그 판서 정리본이 따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할 만한 지문에는 정리를 하고 정리할 만한 지문이 아니면은 정리를 뭐 안 하는 게 맞으니까. 그치? 넘어가 볼게. 1단락 보자. 자, 이해 위주로 가보자. 자, 어떠한 행동이 자유의지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생성된 의식적인 의도가 필요하며 그것이 행동의 원인이 되어야 된대. 체크해보자. 자유의지가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되려면은 의도가 필요하고 그게 원인이 되어야 한대 까지야. 그 다음 그런데 신경과학의 몇 가지 실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 그런데 역접이 나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신경과학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 내가 의지대로 밥을 먹고 내가 의지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이거지. 다른 말로 자유의지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신경과학 쪽이지. 그 뒤에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 그러한 선택에 앞서는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까지야. 자, 체크해보자.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의 원인이라고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다?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글을 가부터 나까지 전체를 독해하고 싶을 때 뭐 무의식적이다 또는 본능이다 이런 단어들을 각각 그 인지를 하면은 다 각각의 문장이 다 다르게 다가오잖아. 그래서 그 모든 문장과 모든 내용을 하나의 용어로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그 작업을 좀 해보자 얘들아. 이제부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선택 있지? 자유로운 선택은 요 앞에 있었던 의식적인 의도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고정해 놓자고 자유로운 선택 의식적 의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선택 의식적 의도가 우리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 그러한 선택에 앞서는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거지. 자,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과 같은 말은 뒤에 나오는데 뭐 본능이다 또는 뇌에 의한 뭐 강요다 뭐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도 돼. 뒤에 그런 용어가 계속 나올 거야 지금. 그 다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문제 삼는 과학 실험 중 대표적인 것으로 리벳의 실험이 있으니까 요 리벳의 실험에 대해서 2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쭉 전개를 할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락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얘들아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고 있구나까지 알아주면 돼. 첫 번째 자유의지가 있다. 즉 인간에게는 뭐다? 의식적인 의도가 있고 의식적 의도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의견 하나랑 두 번째 의견 인간의 의식적 의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 뇌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 활동을 하게 된다. 즉 뭐다? 인간은 그것을 의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건 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실험이 바로 리벳의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넘어가 볼게.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할 때 손가락을 구부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때 실험자는 피실험자의 뇌전도를 통해 준비 전위를 측정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준비 전위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가 어휘풀이 잘 돼 있으니 그거 어휘풀이 쪽 봐라 얘들아. 준비 전위 잘 나와 있다. 그리고 피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한 시점을 측정하기 위해 피실험자로 하여금 초침이 도는 시계판을 보고 언제 결정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 뒤에
40번의 실험 결과 뇌전도로 측정한 준비 전이는 근전도로 측정한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보다 550m초 먼저 일어났다. 이거 체크해볼게. 보다라는 비교격 나와줬으니까 보다, 뭐보다 준비 전이는 그 뒤에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다. 언제? 550m초. 그냥 쉽게 해서 550초 할게. 그냥 550초 먼저 일어났다고. 이해됐나? 지금 보다 내가 실제로 이 행동을 하는 이 순간보다 550m초 정도 먼저 내 뇌가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역적 피실험자들이 손가락을 구부리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시점은 말이야. 그런데 뒤에 이 시점은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보다 200m초 앞섰다고. 이게 좀 이상하지? 나 이제 근육 움직일 거다 또는 여기에 손가락을 구부리기로 결정했다라고 결정은 요 시점에서 했다고 셈 치면 얘들아, 근육은 이 뒤에 이제 움직이는 건 손가락 움직이는 건데 얘보다 먼저 뭐가 일어난 거야 지금? 준비 전이가 있었다는 거지. 순서대로 따지면 준비 전이 후에 그 다음에 의식적인 결정을 하고 요 다음에 근육이 움직였다는 거지. 계속 해볼게.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손가락을 움직여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했을 때보다 보이지? 의식적 결정보다 먼저 뇌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의식적인 의도는 이미 일어난 뇌 속의 사건에 뒤따라 일어날 뿐이고 따라서 의식적 의도는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의식적인 의도는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은 뭐다? 여기서 말하는 뇌의 활동, 준비 전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준비 전위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준비 전위 다음에 의식적인 결정, 나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 때문에? 뇌의 활동이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하지만 앞에 1달러에서 어떤 말을 했었어? 논란거리가 뭐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 실험을 보니까 자유의지가 아니지. 뇌의 명령에 의해서지 지금. 그 다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의도하기 전에 그 행동의 원인은 이미 의식적이지 않은 뇌에 있었던 것이다. 됐나? 그래서 요까지가 2단락이었어. 그래서 뭐 뇌의 명령이라든지 뇌의 활동은 다 뭐다? 의식이 아니라고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야. 의식이 아닌 거야 지금. 넘어가 볼게. 리벳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 결과는 순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얻어졌대.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단순히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버튼 중 하나를 언제 누를지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뇌전도 대신에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MRI, 뇌의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측정했다. 또 피실험자에게 시계판을 보는 대신 스크린 중간에 차례대로 제시되는 자음을 보고 버튼을 누르려는 의식적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자음이 나타나는지 기억하게 했다. 까지 해서 끊어줄게. 요까지. 자, 첫째 줄부터 해서 이까지는 뭐냐면 리벳의 실험과 순의 실험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었어. 그래서 넘버링을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해보면 얘들아, 첫 번째 차이점은 여기 보이지? 두 버튼 중 하나를 누르게 선택한 게 첫 번째 차이점이지. 이제는 뭐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는 걸로 바뀌었고, 두 번째, 뇌전도 대신에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사용해서 좀 더 세밀한 측정을 하고, 세 번째, 그 밑에 시계판 보는 대신에 스크린 중간에 제시되는 자음을 보고 기억하게 하는 게 이게 세 번째야. 그래서 순의 실험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실험 결과 리베이스의 실험에서처럼 비슷하단 거지. 뇌의 활동, 의식적 결정, 손가락의 움직임 순서로 측정이 되었다. 이 말은 뭐다? 뇌의 활동 1 봤다. 그 다음 2번, 요거에 3번 똑같지? 리베이스의 실험과. 뇌의 활동은 버튼을 누르려는 의식적인 결정보다 10초나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자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예측을 해봤는데 60%의 확률로 이를 맞췄다고. 이후 전극을 환자의 뇌에 직접 이식해서 뇌의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버튼을 누르려는 의식적 결정보다 1초 앞서 두 개의 버튼 중 어느 것을 누를지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자, 너희가 지금 볼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잖아. 지금 그 피실험자의 행동을 이 실험자가 미리 예측한다. 60%의 확률이다. 80%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해주면 뭐냐면은
만약에 얘들아 이 피실험자가 진짜 오로지 자기의 자유의지 즉 의식적인 의도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치자 이 버튼과 이 버튼 중 뭘 누르겠다라는 이 말을 한다 쳐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자 그러니까 나를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60% 또는 이만큼 80%의 확률로 그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누를지 내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 피실험자의 의식적으로만 다시 피실험자의 그 의식적 의도만으로 이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히 뇌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얘가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왜? 뇌의 명령, 뇌의 움직임, 뇌의 신호는 과학적으로 이게 측정이 가능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자가 피실험자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왜? 의도가 아니라 뇌의 명령에 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보이는 순의 3단락이다 얘들아. 순의 3단락. 이해됐지? 자 바로 나달락 넘어가 보자. 나 지문은 앞에서 봤던 순과 리베스의 실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박을 한다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이제 글이었어. 리베스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부정될 경우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기계와 구분되는 특성을 잃게 되며 인간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된다. 왜?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뇌의 본능적인 또는 나의 무의식적인 이 뇌의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게 됐다, 죽이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밑줄 쳐보자. 자유의지가 부정될 경우에는 인간만의 특성을 잃게 되고 두 번째 그 밑에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왜?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리벳의 실험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나오는 게 바로 나의 글 전개 방식이야. 우선 첫 번째, 리벳의 실험에서 피실험자 간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반사적인 것인가 해서 여기 두 단어 보이제? 자발적인 것과 반사적인 것에 대비되니까 여기 의미가 밑줄을 물결 표시해놓고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지. 딱 이거 알지? 자발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것, 자유의지. 반사적이라는 거는 뇌의 명령에 따라서 본능적,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 자, 리벳의 실험에서 피실험자 행동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철학 수업에서는 흔히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 사례로 제시된다. 이때 철학 교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린 후 학생들에게 내가 들어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가 아니면 꼭두가시처럼 어쩔 수 없이 올렸는가라고 묻는다는 말이야.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해볼게.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거지. 전형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잘 짜인 행동 체계에서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손을 들어 올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 가령 노래를 부르는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그 지적한 문제점인데 이 지적한 문제점이 뭐다? 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는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다는 거야 지금.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왜? 여기서 그 근거가 나오잖아. 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 행동의 예시를 보시면 전형적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오는데 이 전형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뭐다?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손을 굳이 들어 올리지 않고 내가 노래를 불러도 되고 춤을 춰도 되는데 그냥 굳이 내가 손을 들어 올렸지. 이해됐나?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더 뒤에 더 나올 거다 얘들아. 이게 왜 여기에 나오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닌지 얘들아. 자 넘어가 볼게 일단. 리벳의 실험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도 이러한 점에서 전형적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피실험자는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의도했음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비자발적 반사적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 해볼게.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이 말이야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아니래.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비자발적 반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는 또 없대. 그러나 철학 수업에서 교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 그 맥락에서 꼭 필요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도 다른 행동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굳이 왜 손가락을 구부려? 발을 들어도 되고 목소리를 내도 되고 고개를 까딱거려도 되는데 굳이 손가락을 구부렸다는 거지. 또한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강요나 무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그 교수가 손 들어 올린 거는 강요나 무의식이 아니지만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은 실험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해서 적을 수 있는 건 뭐다? 강요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요를 하는 거고 실험이 반복될수록 피실험자는 행동의 이유에 대한 숙고 없이 습관적으로 구부리게 된다. 즉 뭐다? 무의식적으로 구부리게 된다란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구부리게 된다. 다시 말해 이 행동은 강요와 보이지 지시, 무의식, 습관적으로 개입이 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의 전형성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까지. 결론적으로 리벳의 실험에서 피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을 한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규칙 자체가 자유의지랑 전형성에서 더 먼 거며 그것은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첫 번째 비판점이라고 좀 그런데 의문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의문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나의 이단락에서는 리베이스의 실험과 교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조금 차이를 두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접속사 보이지 얘들아? 여기도 있고 됐지? 넘어가 볼게. 자, 다음 단락 보자. 또 하나 그 뒤에 두 번째 이제 비판점이지. 의문점. 준비 전이로 측정된 뇌의 활동이 의식적인 의도보다 앞선다는 리벳의 실험 결과는 타당한 것인가? 뭐 가에서는 타당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니까. 리벳의 실험에서 의식적 의도가 나타난다고 본 시점은 자, 좀 체크 잘해봐라. 의식적 의도가 나타난다고 본 시점 있지. 피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의도한 순간을 보고하는 요구를 받고 의식적 의도에 주목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W에 앞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 또는 결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준비 전에 나타나는 550초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까지야. 이게 지금 너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요 밑에는 좀 쉬워. 그러면 내가 이걸 잠깐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자, 내가 지금 우리의 의식을 굳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칠판에 좀 적어볼게 내가. 자,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요구를 하겠지. 무슨 요구?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어떤 요구? 네가 손가락을 구부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면은 그때 뭐라고? 아까 리벳의 실에 따르면 무슨 초를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해. 그럼 피실험자는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아, 내가 손가락을 구부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얘한테 꼭 보고해야지. 몇 초인지 보고 꼭 보고를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는 중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험이 들어가겠지. 실험에 딱 들어가는 순간 피실험자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거를 되뇌고 있어. 아, 의식적 의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의식적 의도 찾아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해 이제? 의식적 의도를 내가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 일단. 그래서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앉아있는데 마음먹었어. 아, 이제 손가락을 구부릴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 자, 여기 첫 번째야. 손가락을 구부릴 거야 하는 순간 얘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이거 내가 그 손가락을 구부려야지 라고 마음먹었으니까 이거 이제 이 사람한테 말해줘야지 라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 이거 구부린다고 마음먹었어. 그리고 지금 초가 몇 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실험자는 이제 그걸 받아 적는 거지. 오케이. 얘의 의도가 일어난 시간은 뭐 10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실험자가 적어 놓은 시간은 뭐랑 똑같아? 진짜 내가 의식적 의도가 딱 나타났을 때의 시간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이제 말해야지 또는 이 의도를 갖다가 초를 보고 초를 말해줘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가 지금 이 그 실험자가 적는 시간이랑 똑같지. 즉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진짜 레알 뭐다 여기서 나오는 레알 결심이 서고 난 다음에 이거 말해야지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야. 말하고 이걸 갖다가 실험자가 측정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얘랑 얘 사이에는 그 시간의 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실제 결심을 한 시간이 아니라 그걸 말해야지라고 생각한 순간이 지금 이 실험자가 하는 게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니은처럼 표현하고 있어. W, 여기서 말하는 W는 얘야 이거요. 이거 말해야지 이거. W에 앞서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 또는 결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애초에. 그래서 이러한 의도는 준비 전이가 나타나는 550초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는 순간, 자, 이 말 잘 봐. 의도가 준비 전이 이전에 먼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다? 인간의 손가락을 구부리는 어떠한 행동은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뭐다?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읽어볼게. 그렇다면 준비 전에는 이러한 의도가 준비 전이라는 신경적 형상으로 구현된 것일 뿐이고 W는 일종의 정신 상태에 해당하는 I에 대한 메타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W에 앞서는 I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W에 앞서는 I가 존재한다면 준비 전이가 W보다 쪽이 좀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쯤에 한 준비 전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뇌의 활동이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지. 왜? 뇌의 활동이 의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전이 일어나고 이거 말해야지 이 순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리베이스의 실험에 대한 비판점이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보자. 리베이스의 실험에서 피실험자는 손가락을 구부리려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 순간에 시계 초침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하며 그러고 나서 그 순간을 보고해야 된다는 거지. 손가락을 구부리려는 의도를 갖는 것과 시계의 초침에 주목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두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내가 의도를 가졌고 초침을 본 다음에 그 초침이 언젠지 내가 기억하거나 말해야 되잖아. 이 사이에도 이미 어쩌면 텀이 있는 거지. 이 실험이 측정하여 비교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대상인 의식적 의도, 뇌의 활동, 신체적 움직임 중 뇌의 활동과 신체적 움직임은 기계로 측정이 되지만 의식적 의도만은 피실험자의 보고에 의하여 이제 의존하여 측정된다는 거지. 따라서 그 보고가 의식적인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아 보고가 먼저겠어, 의식적 의도가 먼저겠어. 내가 의도를 하고 그거를 보고 보고하는 거니까 의식적 의도는 이 보고의 시점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지. 만약 의식적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어떨까? 그러나 그 측정값은 결국 또 다른 뇌의 활동을 측정한 값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아무리 너가 의식적 의도를 측정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실제 의식적 의도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는 거지 지금. 됐나? 그래서 총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얘들아 총 세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지금 세 번째. 이해됐지? 지문 넘어가 보자. 문제 1번 문제. 가하나의 중심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 답 4번이었어. 리베이스 실험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 지지. 아까 누구였더라? 숨인가? 삼인가? 한 글자짜리 있었지? 누구고? 순. 그래 순. 그래서 순이라는 다른 연구자에 지지받기도 했지만 반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 가지 반론을 해버렸지 이미.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2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B 4번이었어. B는 C라는 행동을 시작하는 게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하고 있는데 그 B, C 찾아 넘어가 볼까? 요거 틀리는 사람 좀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봐봐. B는 의식적 결정이고 C는 근육의 움직임이란 말이야. 근데 리베이스의 실험에서 얘들아 근육의 움직임은 의식적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근육은 왜 움직여? 의식적 결정에 앞서서 뇌의 명령, 즉 이 준비 전위에 의해서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2번 문제에서 보셨을 때 4번에 B는 C의 원인이가 아니라 A는 C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적절하겠지. A가 C의 원인인 거지. 리베이스 입장에서는. 그 다음 3번 문제. 기획에서 진행된 실험을 리베이스의 실험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기획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숨의 그 실험이라 보면 돼. 3번이 답이었는데 피실험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대한 예측의 정확도는 리베이스의 실험에서 보다 낮았다 하고 있는데 아까 60%, 80% 나온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 퍼센트 있잖아. 그걸 리베이스의 실험에 퍼센트 있었어?
수무의 실험에서만 유일하게 나온 게 예측 정도가 60%였고 이렇게 하니까 80%였다라고 했지. 리벳의 실험에서 그 실험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지. 틀린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 뭐뭐 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4번 문제. 나의 견해에 따를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있어. 여기 답이 2번이었거든. 가는 나와 달리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된 것이다 하고 있지. 뭐 달리라는 게 안 쓰니까 차이점인데 가와 나를 보러 가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문제에 출제될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이야. 왜? 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과 교수가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이거 말고 요 다음 장 있지 2단락에서 굉장히 차이점을 두고 많이 서술을 했었거든. 그래서 얘들들이 비교하는 건 당연하지. 가는 실험자가 손가락 구부리는 거, 나는 교수가 손을 들어 올리는 거야. 요건 다음 단락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다. 잘 봐. 여기 부분.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 가지. 가는 강요나 무의식에 의한 것이 미안해. 나는 말이야. 강요나 무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은 실험자의 지시에 의해 이 지시가 필기는 거 보이지? 강요에 의해서고 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풀고 있는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는 나와 달리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됐다 하면 딱 맞겠지. 일치 문제였어. 자, 5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니은의 W와 I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한 것 하고 있지. W가 뭐다? 이거 말해야지 이거였어 얘들아. 뭐 이거 좀 문제 풀기 웃기긴 하지만 I는 이게 바로 결심이 설 때지. 그러니까 무조건 I가 W보다 빨라. 정신적 사건들은 크게 지향적 상태랑 형상적 상태로 구분된다. 지향적 상태는 의도나 바람처럼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각 감각처럼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압정에 찔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픔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없듯이, 즉 압정에 찔리면 무조건 의식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처럼 현상적 상태, 여기서 말하는 건 후자야 얘들아. 현상적 상태에는 필연적으로 그 상태에 있다는 현상적 의식이 뒤따른다. 보이지? 현상적 상태에는 현상적 의식이 뒤따른다. 지각이나 감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상적으로 의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향적 상태는 말이야 현상적 의식을 동반하는 건 아니래. 운전을 해야겠다고 의도한다고 해서 그래 지금부터 운전을 해야지 라고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누가 운전하고 있는 자신에게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었지 라고 의도에 주목하는 현상적 의식이 나타나게 된다까지가 5번의 지문이었어. 그래서 W랑 I를 잠깐 보면 얘들아, 전자가 여기서 보이는 이제 지향적 상태고 후자가 이제 형상적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손가락을 움직여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지. 즉, 이제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라는 내 의도가 담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의도나 바람처럼 할 때 이 전자, 즉 지향적 상태가 I에 해당하는 거고, 현상적 상태는 지금 지각이나 감각이라고 했지. 이 지각이나 감각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자, 우선 I가 먼저 나오지. 나 손가락 움직일 거야 라고 의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W가 뭐라 그래? 나 지금 이거 손가락으로 움직여야겠다는 결정을 했네? 했으니까 이거 이제 그 실험자한테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거지. 즉 했네 라고는 지각을 해버리는 거지. 내가 이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가졌네 라고 지각을 해버린 거지. 그 다음에 말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후자가 바로 저기 있는 W에 해당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됐나? 약간 이 문제 풀 때 얘들아, 자기 자신을 내가 아닌 것처럼 바라봐야지 문제 풀기도 좋고 독해하기도 좋아. 이해됐나? 6번 문제. 디귿에 근거하여 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 디귿에 근거하여. 답 3번이었는데 순의 실험에서 피실험자가 자음을 기억하여 측정한 값은 기계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있지. 이거 기억나나 얘들아? 디귿 봐볼래? 디귿 이거다. 이 말 왜 했어? 만약 의식적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어떨까? 그러나 어차피 그것도 뭐다? 결국 다른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을 측정한 것일 뿐이고 인간의 의도란 뭐다?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개빡세다. 그래서 답이 3번 이제 기계로는 측정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제 통합 7 끝입니다.